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방준원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방 기자,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 말고는 이 세부 사항을 좀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KBS로 제보가 와서 취재를 시작한 건가요? 네, 먼저 이런 거래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을 찾아봤는데요. 네. 이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 일부 집주인들이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적발하기가 쉽지 않죠? 네,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관리는 주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네. 하지만 이사하고 난 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주민센터에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동탄 이 신도시의 한 주민센터를 보면 한 달에 전입신고가 1,000명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주민센터의 직원은 2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일이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 말고 이런 거래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은 적절한 포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조금 적거나 하면은 신고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포상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